아, 진짜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이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아, 다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진짜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주사 3차까지 맞았는데도 이거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주사 맞으면 좀 덜 나다 그러니까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걸리면은 걸리신 분들 목하고 이런 게 기침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독감보단 더 아프다는 분들도 계셔가 독감 놓고 빅스러운데 예. 시간이 이제 1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오셨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10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보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오실 수도 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한 40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녹화는 지금 하고 있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배포할지 여부는 좀 더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어버리면은 공개를 못 하는 거고 그 제거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녹화는 하는데 공개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찍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는 일단 꺼주시고 나중에 지금 한 30분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크 꺼주시고 나중에 그 끝나고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쉴 때쯤 그때 한번 질문 이렇게 해주실 때 그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마이크 꺼주세요 이러면은 또 불편하니까 일단 꺼주시고 발표자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면 공유된 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워 플랫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합니다. 저번 달에는 AI를 했고요. 제가 이번 달에는 파워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발표자 분을 이제 누구를 할까? 처음엔 저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RPA 쪽으로 요즘 해서 강의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더 많이 벌게 해서 제가 발표하려다 가다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서 최근에 책을 내신 분이 계세요. RPA 관련해서. 원래 이제 셉을 하셨던 분인데 셉의 이제 그 언어 중에 아바 분야의 우리나라 국내 최고 1인자 분인데 이제 RPA 이제 셉하고 RPA도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셔가지고 그래서 김성준님을 모시고 발표를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이제 요 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한 3시간 요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는 거 듣고 RPA가 이런 거구나. 곧 이제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한테 강의를 듣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우리 그 지금 스태프분들 있고 여기 저 있고요. 예. 근데 AI하고 지금 파워 플랫폼은 팀즈로 지금 하기 있어가지고 스태프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성중님 책을 프리렉에서 내셨거든요. 그래서 프리렉에서 세 권을 이제 제공해 주셨고, 그 다음 주에 오마스에서 고현정 MPP님이 책 2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뭐 쉴 때라든지 아니면 끝날 때 뭐 발표를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발표가 아니고 질문을 잘 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없으시면은 제가 어, 누가 오래 있었나든지 아니면 끝나고 이제 저랑 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조금 더 활발한 분들에게 드리든가 아니면은 지금 발표하시는 김승준 님이 프리렉은 선정해 주시고 변정현 PP님이 오마스 이분을 드리고 싶다는 분에게 드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켈로그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켈로그에서 몇 개를 후원 받는다는 확답은 안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오늘 몇 분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택배 보낼 때 여기 수작업을 해서 너무 많이 보내야 돼가 힘들어가지고 그럼 여기 자동화 엑셀로 이거 주소도 보내는데 꼭 수기로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너무 많이 보내줄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뭐 한 5분 정도 내지 10분 정도 할까. 그거는 왔다가 우리 수업 이제 끝나고 질문 답변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화면에 김승준님 이제 보이시는데요. 근데 이분이세요. 김승준님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최근 여기 코드 한 줄 없이 시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RPA 파워 오토메이터. 지금 유일해요. 지금 이 책이 RPA 관련돼가 MS RPA 관련돼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어요. 김승준님이 한 550페이지 너무 많이 써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을 더 이상 중급으로 쓰지 않으면, 중급으로 쓰면 책이 안 팔려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제자 보고 책 자랑하라 하면은 못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자랑을 조금만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건 제 자랑이기도 한데 제가 벌써 쭉 다 정리했어요. 벌써 이 책 따라 해가면서 쭉 벌써 했거든요. 이 한 이유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가끔씩 찾아볼 때 여기 책 내용 읽고 하면 또 저 같은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잠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 그다음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일단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따라해 보면 좋아요. 이게 RPA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초급 내용이에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면은 금방금방 다 따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 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얘기해서 김승준 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책은 편명적으로 적었고, 김승준 님하고 저하고도 옛날에 스터디를 좀 했지만,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입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입체적으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초적인 거 아마 뭐 설치하고 뭐 조금 해보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3시간 되게 짧기 때문에. 이게 못해도 한 하루 이틀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틀 하는 게 좋은 거고, 보통 기초 내용까지 어느 정도 숙지해서 잘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은 교육 받으시는 게 좋아요. 5일짜리를.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는 3시간 주거든요. 3시간 줬는데 저한테 되게 비싼 돈을 주는데 3시간 주는데 말하는 건 엄청 많아요.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초보 데리고 되게 깊숙한 걸까지 해주려고 비싼 돈 들이는데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뭐 툴 다루는 좀 얘기하다 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강의 들으면은 또 기초 내용 가지고 돈 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회사에 요청해서 한 몇 분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준 님도 지금 볼보에서 이제 대학으로 가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강의 출강 요청하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김승준 님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시간이 안 되면은 김승준 님한테도 넘겨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쉽다는 거, 제가 실제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책만 읽어본 게 아니고 실전 내용까지 다 따라해서 어, 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처음에 한 20분 하고 김승준님한테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개인적 볼 일이 있어서 3시간을 먼저 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RPA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서로 허심탄회하게 녹화 끄고 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10시 10분이 됐으니까 김승준 님에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 이거 슬라이드 넘겨드리고, 이제 그 저기 뭐고 그 마이크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님 이제 마이크 켜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 본인 소개. 우리는 보통 이제 어, 딴 데는 이 발표자가 아니 발표자 대신 이제 주최자가 소개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최대치를, 제가 하면은 좀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으로 자신의 능력치를 발표를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한 3시간 좀 편하게 재밌게 들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김성중님 박수로 이제 맞이하도록 내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가면? 네, 목소리가 네, 들어갑니다. 어떤 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주말에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러 나오시는 여러분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주말에 강의를 한 게 처음이라서, 이런 그룹도 있다라는 걸 이재석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적극 이재석 선생님 도와서 강의도 하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재석 선생님은 I Love Hands-on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저희 회사에서 제가 RP를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이 제 교육을 듣는데 이재석 선생님의 유튜브를 딱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보면서 야 저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만나 뵙게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쓰는 중에 파워 오토메이트 또 파워 플랫폼 이런 것들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재석 선생님 만나면서 좀 확신을 더 얻었고 그래서 책을 쓰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볼보에서 SAP 쪽하고 스마트 팩토리 쪽 디자인을 하고 설계하고 있는 김성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돼서 건양대학교 기업소프트웨어학과 SAP 전공으로 가서 학생들을 좀 가르칠 계획이고요. 사실 책과는 좀 관계없이 제가 이전부터 좀 SAP 쪽에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산학협력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산학협력을 계속 해야 되고 해서 혹시 오늘 교육 좀 들으시다가 회사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회사에 좀 확산이 필요하시다는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뭐 비용도 비싸게 안 받을 생각이고 저는 지금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또 이재석 선생님 같이 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교육 마치신 후에 여기 네이버 카페에도 가서 좀 가입을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 올리신 것들을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업무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SAP 업무를 주로 하면서 SAP 관련된 우리 현업들의 사용자들이 보니까 SAP를 실행한 후에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엑셀에서 다른 엑셀에도 데이터를 붙여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걸 했었냐면 엑셀에 VBA 스크립트 있죠. 엑셀에는 VBA 스크립트에 SAP는 또 자체적인 레코딩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레코딩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걸 VBA 스크립트에 넣어가지고 자동화를 좀 만들었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딱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능을 딱 보니까 VB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때 큰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동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RPA 기능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 RPA에 기능이 VBA 스크립트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만 딱 알고 현업과 야 이런 게 있다.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서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제가 이 RPA를 처음 할 때 현업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해서 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음료수 사기라든지 이런 내기도 해가면서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년 한 2, 3개월 정도 자동화를 했고 그러한 자동화 케이스를 제가 봤을 때 전 SAP 쪽을 제 회사가 쓰기 때문에 SAP 굉장히 많은 회사에 쓰고 있죠. 삼성도 쓰고 있고 현대도 쓰고 있고 웬만한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은 거의 다 SA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대상을 보니까 약 업무의 70% 정도가 ERP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ERP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엑셀과 관련된 것들이 약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 1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RP라는 것들은 사실 UiPath도 있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사실 기업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빅뱅으로 딱 하다 보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IT에 있는 임원급들이 이 성과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또 성과를 챙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굳이 그렇게 빅뱅처럼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 PC에 까셔가지고 물론 윈도우 11에서는 기본으로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부하셔서 본인 업무를 자동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그렇게 우리 업무 속에 완전히 내재화될 수 있게끔 윈도우 11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에서 빅뱅처럼 시작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맥킨지에 따르면 우리 사무 직원들의 최소 3분의 1이 자동화해야 될 반복 수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가트너는 약 70%까지 69%까지 수작업 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 우리 사무 직원들 대부분 전부 다 4년제 이상 대학 나와서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아침에 업무 시작하자마자 땡 하면 SAP 탁 실행해서 데이터 조회하는데 또 몇 분 기다려서 다운로드 받고 이걸 또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루에 2-3시간 이상 시간을 제가 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IT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IT에는 담당자들은 이런 수작업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IT에 계신 분들은 실제 현업에 가서 정말 수작업들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수작업에 많이 있고 이런 수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P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게 크게 4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게 RPA로 업무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내가 만든 이 자동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가 바로 돼요. 왜냐? 이 자동화가 만든 것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가거나 업무 공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자동화를 공유해서 그 사람이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볼브에서 만들어진 걸 제가 봤고, 이렇게 업무들이 백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려면 업무가 표준화가 되어야지 자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RPA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들을 완전히 방지해 줍니다. 휴먼 에러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 실패 관련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업무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P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고, 물론 IT에서도 지원하지만 신속하게 자동화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SAP ERP 개발하려면 저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요청이 오면 글로벌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고, 인도에 있는 개발자한테 개발 요청을 맡으면 간단한 거는 일주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최소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RPA는 빠르게는 1시간 내, 길게는 하루 안에 대부분 다 개발돼요. 물론 복잡한 것들은 2-3일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이 RP를 통해서 신속하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굴삭기를 만드는데 굴삭기에 부품이 3만 개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ECN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이 굴삭기를 만드는 오더에 들어가는 파트들을 수작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파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들어갔던 거 삭제하거나 그리고 체인지하거나 이런 거 수작업하는데 2-3명에서 2-3시간씩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동화 만드는데 한 4시간 안에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냥 실행하는 버튼 딱 클릭하게 되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 쫙 읽어가지고 SAP 실행하면서 데이터 생성, 변경, 삭제 쭉쭉쭉 합니다. 이런 걸 급하게 바로바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SAP로 개발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RP의 큰 장점은 신속한 자동화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렸고, 우리 그 RPA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하루짜리 교육입니다. 하루짜리 교육인데 중간중간에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스킵하고 제가 간단히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MS RPA를 설치를 하려면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실행하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실행하셔서 이제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파워 오토메이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검색하셔가지고
설치 누르시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앱이 무료로 다 설치됩니다. 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우리 파워 앱스도 있죠. 이러한 파워 플랫폼의 앱들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 파워 오토메이트 앱, 파워 앱스 앱들 다 깔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파워 오토메이트 앱을 내 스마트폰에서 조회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내 PC에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자, 설치 진행 중인 가운데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및 파워 오토메이트 소개에 대해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소개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RPA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RPA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죠? 인더스트리 1.0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전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직물 공장에 사람들이 하던 수작업을 이 전기기관이 대체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기계를 타파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가 개발되면서 전기가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포드가 처음으로 이 전기를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화를 만든 기반이 됩니다. 2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WW 인터넷이 환경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더 진화된 거고, 4차 산업혁명은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다 접속이 돼서 데이터가 다 공유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같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포함되는 것들이 IoT,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디지털 트윈. 자, 그 중에 우리 사용자들과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게 R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RPA는 이전도 있었지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바람을 타고 굉장히 지금 핫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RPA가 정말 뭐 산업혁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항상 사람과의 노동력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슈가 있었는데, RPA가 정말 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또는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는 RPA 하기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 20%는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RPA 프로젝트를 기업에서 빅뱅으로 딱 하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RPA의 보고서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어떤 부서의 수작업을 3시간짜리를 10분으로 줄였다.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다 들어가요. 그럼 해당 담당자는 본인의 업무를 뺏기는 거잖아요. 사실 3시간이 10분으로 줄였지만 이 3시간이 줄긴 했지만 사실 이 데이터 정합성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RPA가 단순히 업무를 대체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RPA는 단순히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지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앱은 개인 PC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동화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RPA는 UiPath라든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라이선스를 사야 되잖아요. 라이선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동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IT 부서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자동화가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깔아서 제가 RP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냥 단순한 로봇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우리 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툴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업무의 스피드를 증가시켜주고 업무의 양을 증가시켜주고 우리의 휴먼 에러를 감소시켜준다. 이런 역할이고,
자, 이 RPA가 지금 UiPath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블루 프리즘이 2021년도 초반까지는 시강의 3대 영역이었는데 파워 오토메이트는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파워 오토메이트가 윈 오토메이션이라는 소프트 모티브의 솔루션을 가지고 오면서 특히 그 작년 초에 2021년 3월 달에 이 앱을 무료로 딱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로 딱 올라갔어요. 자, 이 3위 자리는 파워 오토메이트 앱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저는 UiPath뿐만 아니라 이 3강 체제 안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업들에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환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드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제가 줄여서 앞으로 패드라고 하겠습니다. 패드는 세 가지 장점 기억하기 좋게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화면이 너무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패드는 무료죠. 그리고 패드는 MS 제품이다. MS 제품이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많은 환경 그리고 유틸리티들과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엣지 환경과도 인터페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릴 거고요. 뭐 책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그 파워 오토메이트 앱에서 메뉴들을 한 번씩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겠죠. 최근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정리를 잘 했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패드는 무료인데 이 패드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웹 클라우드 환경과 인터페이스 하거나 그런 환경들을 쓰려면 프리미엄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미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를 다 줬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들은 다 돼요. 저희 볼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기능들 다 됐고 심지어 파워앱스도 개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에 제가 저장된다고 했죠. 제 PC에 앱을 깔았지만 PC에서 만든 자동화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 PC에서 작업하다가 회사 가서 다른 PC 써요. 그러면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동일한 자동화가 다 보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파워 오토메이트 앱을 깔면 그리고 패드에는 약 370개의 내장 작업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S에서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좀 조금씩 패치가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화면이 확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고 책을 쓰다가 화면이 바뀌어서 화면을 다시 캡처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작년 8월 말에 다 썼는데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게 화면이 바뀌어서 그거 계속 업데이트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웹 환경과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백그라운드 작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약 시간에 실행되게끔 할 수 있고 지금 실제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예약 시간에 자동화를 실행하고 있어요. 몇 군데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패드가 보니까 이 오류에 대한 처리 기능이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 SQL 서버 같은 DB와도 연결되고 있고 OCR 관련된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테설트 OCR과 윈도우 모드 OCR 이런 것들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웹 환경이지만 MS AI 빌더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코그니티브 서비스 구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패드와 연동이 되고 AI 빌더는 파워 오토메이트 웹에서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RP를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MS가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시민들을 개발자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현업들이 소스 코드 없이 앱을 만들고 자동화를 만들고 챗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 게 MS의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파워 플랫폼이고 파워 플랫폼에는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앱스,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BI 이 네 가지 영역이 이 플랫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워 플랫폼은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뭐 제가 제 생각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과의 연결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쉐어포인트, 오피스 365, 뭐 원드라이브, 트위터, 구글 뭐 이러한 타 솔루션들과도 인터페이스가 다 되고 있고요. 자, 저도 이렇게 파워 오토메이트 앱스, 버추얼 에이전트 이런 거 써봤지만 개발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우 코드로 쭉쭉 개발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만 올리면 엑셀에 있는 그 컬럼들 기준으로 앱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딱 실행시키면 거기에 데이터 입력하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업로드 되거나 그리고 엑셀에 업로드 된 후에 후속 작업으로 뭐 파워 오토메이트 RPA 실행해 그러면 또 RPA가 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RPA UIPS와 오토메이션 애니와 같은 회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MS에서 이 파워 플랫폼 안에서 구동되게끔 다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파워 오토메이트도 굉장히 뛰어난 솔루션이지만 저는 파워 앱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 앱스를 통해서 예전에 개발되었던 레가시 시스템, 웹 환경들이 파워 앱스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2개 큰 걸 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굉장히 에자일하게 소스코드 최소화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IT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외에서도 현업에서도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파워 앱스를 막 만들어서 막 씁니다. 네, 그 저도 놀라운 게 이게 앞으로 IT 전문가와 현업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IT는 어떤 걸 해야 되겠냐? 뭐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 예, 그래서 MS의 비전처럼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실현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위 세미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직접 선대에서 얼리 어댑터로 그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뭐 저랑도 같이 얘기하시고 이재석 선생님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에는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앱이 있고요. 앱은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웹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에 로그인 하려면 회사에 있는 아이디를 쓰거나 그리고 학생들은 전부 다 무료로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개인 아이디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오토메이트 웹에도 좀 실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유료로 가입을 하시거나 회사에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MS의 장점은 이 파워 오토메이트 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이 파워 오토메이트 앱은 우리가 사용자들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개인 PC에서 수행되는 것도 자동화로 최적화됐지만 이 웹은 엑셀에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 딱 되는 순간에 후속 작업들이 막 되는 겁니다. 엑셀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며칠 휴가 갑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그 파워 플랫폼에 있는 그 승인 프로세스 있죠. 이런 걸 타가지고 팀장한테 메일이 가서 승인 프로세스 가서 거기서 승인하게 되면 다시 승인 완료, 엑셀에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폼주와도 연계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이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앱은 개인 PC에서 수행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동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 RPA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넓은 의미 RPA는 파워 플랫폼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앱들과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좁은 의미 RP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 웹은 템플릿들 많이 있어요. 템플릿 들어가서 템플릿 선택해서 그냥 거기서 조금 수정하게 되면 자동화가 뚝뚝뚝 만들어집니다. 이게 또 굉장히 간단해요. 로우 코드 기반이고 소스 코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소스 코드는 아니죠.
이런 것도 변수 선언할 때 좀 단계를 추가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조금 익숙해지면 되고 그렇게 자동화를 만들어가는 게 파워 오토메이트 웹이고, 자, 파워 오토메이트 웹과 우리 패드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머신 직접 연결하는 게 있어요. 자, 예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나와서 주로 이거 쓰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ERP 커넥터를 통해서 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범용적이고, 우리가 파워토미 데스크탑 기반이라면 머신 직접 연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 웹에서 이런 자동화를 만들 때, 이게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웹에서 자동화를 만들 때 패드에 있는 흐름을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웹에 있는 자동화가 되고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의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그러면 내 PC에 있는 패드의 데스크탑 흐름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죠. 자, 그럼 패드 아까 설치해 놓은 게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설치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간단히 여기서 설치 혹시 안 된 분은 손들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손들기. 다른 분은 다 설치되셨나요? 최지은님만 빼고는 다 설치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셨다면 그냥 보셔도 돼요. 쭉 보시고 다음에 책 보시면 따라 있을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다들 되실 거니까 책 보시면 나중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 봤을 때 책을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거고 처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카페라든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교육을 한번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일단은 설치를 처음부터 이제 여기 오실 때 한 50분은 설치를 하셨거든요. 50% 정도는. 근데 이제 안 하셨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하시다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그냥 보시고 지금 그냥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드를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이 패드 중앙 콘솔이 딱 뜹니다. 자, 이런 콘솔이 뜨고 여기에 새 흐름, 이게 흐름이라는 게 다른 RPA에서는 로봇 또는 봇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새 흐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흐름 디자이너가 뜹니다. 자, 여기에는 구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왼쪽에 보면 작업 있죠. 이게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개별 작업 메뉴입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당겨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당기면 또는 더블 클릭 딱 하게 되면 해당하는 작업이 이쪽으로 딱 와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세스들이 쭉쭉쭉 연결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UIPS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이렇게 분기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작업에 선언된 그런 변수들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이 여기 변수 영역에 보입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 변수 영역.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레코딩했던 UI의 요소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버튼 눌러가지고 보면 우리가 레코딩했던 그런 화면들 다 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RPA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파워 오토메이트 실행하셔가지고 자, 새 흐름 버튼 누릅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주시면 돼요. 편하게 주시고
이 패드가 퍼포먼스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개선이 돼서 패치가 되었었고, 자, 보시면 왼쪽에 메시지 상자가 있어요. 메시지 상자에서 메시지 표시를 왼쪽에 쭉 보다 보면 메시지 상자, 메시지 표시를 당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시지 상자 제목에 그냥 메시지 이런 거 입력하시고 표시할 메시지에 안녕 패드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면 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 이거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흐름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 자, 요거는 한 단계씩 실행할 때 이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안녕 패드. 자, 이게 자동화의 첫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셨죠? 자, 파워토메이트 데스크탑 매뉴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기 도움말에 가셔가지고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패드에 관련된 매뉴얼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 PDF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기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쭉 보긴 봤는데, 자, 이렇게 매뉴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패드의 개별 작업들은 맨 상단에 보면 추가 정보 있죠. 이 추가 정보를 딱 클릭하게 되면 그 작업에 해당하는 기능이 웹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헬프데스크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 매개 변수에 대한 값들을 쫙쫙 입력할 수 있죠. 자, 이건 공통적인 거고, 자, 9번에 보시면 변수가 생성됩니다. 지금은 이 메시지 상자는 그냥 보여만 주는 건데, 이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에는 사용자가 입력받는 변수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뭐 인풋 변수가 있으면 사용자가 A 입력하면 이 변수에 값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변수 생성되는 경우, 그리고 오류. 그래서 이 패드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설정하는 것.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오류 처리하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제가 적긴 적었지만 직관적이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그 패드에 보면 이렇게 X가 되는 표시가 있어요. 대부분의 화면에 전부 다 이런 X 표시가 다 있어요. 이 X가 뭐냐면 변수, 패드에서 선언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지 잘 보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수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파이썬이라든지 그 스크립트, VB 스크립트 입력할 때도 거기 보면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소스 코드 파이썬 막 입력하다가 패드에서 선언된 변수를 넣겠다 그러면 이 버튼 눌러가지고 변수를 딱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패드의 기능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할 건데 간단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MS에서 그 파워토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팀원들을 루틴한 타스크, 반복되는 타스크에서 해방시키고 좀 더 하이한 가치 있는 업무에 포커싱 하자. 이게 파워토메이트의 MS팀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토메이트 앱은 레고 블록처럼 그냥 이렇게 쭉쭉 당겨서 블록을 쌓아가면 돼요. 보시면 1번, 2번 쭉쭉 내려왔죠. 이렇게 쭉 쌓아가면 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영어로 제가 캡처했지만 패드는 한글이 또 지원이 돼서 메뉴도 다 한글로 지원이 됩니다. 저는 주로 SAP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SAP도 VB 스크립트 같은 소스 스크립트를 SAP에서 레코딩해서 패드에다가 딱 넣게 되면 SAP 자동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패드는 웹 환경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돼요.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된다. 그리고 패드 파워 오토매트 웹 환경에서는 AI 빌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 감지나 범주 분류나 양식 처리 이런 게 돼요. 양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인보이스 문서들 보면 자, 포맷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을 문서를 한 5개 정도 던져주면 비슷한 걸 자기가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문서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해 주는데 자, 이런 케이스 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데 지금은 랩탑도 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이렇게 3개 항목을 구매했는데 다음번에는 마우스를 뺐어요. 그때는 아이템이 2개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데이터를 AI 빌드가 굉장히 잘 추출해 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한글 지원이 안 됐는데 또 올해부터는 또 작년 연말부터 한글도 지원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UIPS에서 그 자랑하는 무슨 다큐멘트인가 그런 다큐멘트와 같은 기능들을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 파워 오토매트 환경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엣지에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서비스들을 다 우리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OCR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하거나 PDF에 있는 이미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무료로 다 포함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미지가 좀 변형이 있는 것들은 마이 이렇게 잘못 번역했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OCR은 아직 100%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OCR 케이스는 사용자들이 작업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값을 입력받거나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거나 날짜를 입력받거나 리스트로 입력받거나 자, 이런 케이스는 사용자가 어떤 자동화를 실행할 때 파일로 선택받으면 되겠죠. 파일을 엑셀 선택받거나 그리고 엑셀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SAP 실행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또 다른 엑셀에 넣거나 PDF로 만들거나 이런 추가적인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에러 처리가 돼요. 패드에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횟수 3번 재시도를 실행하면서 간격을 몇 초 줄 건지 이런 것들 설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만 다음 작업 또는 다음 레이블로 이동하는 이런 점프 기능도 다 있습니다. 자, 파워앱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로우코드 개발 환경입니다. 마치 비주얼 베이직의 그런 환경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같은 것들 땡기고 그리고 인풋 스크린 땡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하면 만들었으면 여기에 패드 앱 호출하는 뭐 파워 오토매트 앱 호출하는 그런 버튼도 추가해서 자동화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매트 앱은 패드와 뭐 데이터버스, DB, 그 다음에 SQL 서버, 뭐 엑셀,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과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합성이 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봇도 지금 다른 뭐 RP도 마찬가지지만 챗봇도 굉장히 핫합니다.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 챗봇도 파워 플랫폼에 제공되는 챗봇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히 만들었는데 챗봇의 토픽이라는 걸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예를 들면 패스워드 초기하다 그러면 뭐 패스워드 한글로 패스워드, 영어로 패스워드, 뭐 패스워드 초기, 패스워드 뭐 리셋 해주세요 이런 토픽들을 막 등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토픽이 등록됐으면 안녕하세요 로봇이 대답하고 그러면 패스워드 초기화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하게 되면 또 문이 분기가 딱 만들어져요. 그냥 이렇게 로코드로 땡겨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챗봇을 제가 팀즈에다가 올린 겁니다. 팀즈에 보면 이렇게 헬프데스크 제가 올렸죠. 그래서 그냥 패스워드 치게 되면 로봇이 답변합니다. 패스워드를 초기화할까요?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선택해서 챗봇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드의 세부적인 기능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패드는 사실 RPA는 선생님 네, 시작하신 지 이제 한 40분 지났잖아요. 네. 그 3시간짜리인데 쉬는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끊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변수 설정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시에 시작해서 2시 50분 3시에 시작해서 4시 정도까지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지금 변수 설정 조금 더 하시고 쉬실 또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딱 좋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2시에 시작하시죠. 예,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지금
처음에 따라가 힘드신데 조금 쉬시다가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실제로 따라하시면 더 재밌어요. 이게 RPA가. 그러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한번 쭉 따라해 보시고 10분 드릴 테니까 아까 설치 못 하셨던 분들은 요 시간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설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